아이의 첫 돌잔치, 저는 누구보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축복보다 먼저 다가온 건 사람들의 비웃음과 냉소였습니다. 과연 저는 그대로 침묵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실화가 아닌 창작 드라마입니다. 저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손주의 첫 돌잔치 날이었거든요. 평생을 일터에서 보내고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된 저에게 손주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손주가 까르르 웃을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같았지요. 옷장을 열어 가장 아끼던 양복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사주었던 정장이었는데 소매는 약간 해졌고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옷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다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제 손으로 구겨진 옷깃을 펴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다 보니 손끝이 조금 떨리더군요. 그때 아들 녀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냥 오시지 않아도 돼요. 몸도 불편하신데. 무슨 소리냐? 손주 돌잔치인데 내가 빠질 수 있냐?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사실 제 마음 한쪽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젊은이들처럼 번쩍이는 옷차림의 사돈. 식구들 틈에 끼어 앉아 있으면 괜히 초라해 보일까 두려웠던 겁니다. 주머니 속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용돈에서 정성껏 준비한 돈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소박한 선물이었죠. 많지는 않았지만 제 손주를 위한 정성이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아이 부모가 알면 괜히 마음 쓰려나 그래도 할아버지 마음이니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자 옛날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시절, 먼지와 땀에 절어 퇴근하던 제 모습. 그때는 아이들한테 새 학용품 하나 사주기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주의 돌잔치를 맞이할 줄이야. 살아있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설 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괜히 주눅 들지 말자. 그저 손주의 웃음만 보면 된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발걸음은 무겁고 양복 자락은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풍선 아치가 높이 세워져 있었고 테이블마다 흰 꽃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샹들리에는 별빛처럼 반짝였고 아이의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해맑게 웃는 손주의 얼굴이 보여 저는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며느리 쪽 친척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의 바른 듯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제 낡은 양복을 훑어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손주가 이렇게 자라서 벌써 돌잔치까지 하네. 말은 담담했지만 제 목소리는 살짝 떨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옆 테이블에서 은근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저런 디자인 정장 입으시는 분이 계시네. 그래도 정이 있어 보이시긴 해요. 우리 때랑은 다르지만.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귀에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저는 그저 물잔을 들어 목을 축였습니다. 조금 뒤 사돈 쪽 큰아주머니가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호텔 자주 오세요? 우리도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익숙해지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 말에 옆에 있던 몇몇이 그러게요. 요즘은 다들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겉옷은 낡아도 마음만은 늘 새 겁니다. 제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다른 대화에 묻혀버렸습니다. 잔이 오가고 음식이 놓이자 사람들의 자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이번에 강남 아파트 올랐잖아. 손주 미국 유학 준비 중이야. 우리 사위는 대기업 다녀서 이번에 외제차를 뽑았지.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랑의 화살이 이내 제게로 향했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공장에 다녔다고 들었는데 참 성실하게 사셨겠어요. 요즘은 애들 키우는 게 보통 돈 드는 게 아니던데 그때는 더 힘드셨겠네요. 목소리는 웃음 섞였지만 그 안에 스민 얕잡아 봄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손주 돌잔치 자리, 축하와 웃음이 넘쳐야 할 날인데 왜 제 존재가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저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아이의 날이니까. 식이 시작되자 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엔 서로 아이 예쁘다, 사진 잘 찍혔다 하며 웃더니 곧 화제는 집안 자랑으로 흘렀습니다. 우리 사위는 이번에 승진해서 임원 됐어. 아이고, 요즘 강남 집값이 또 올랐다지. 우리 아들은 그 덕 좀 봤지. 연회장은 금세 부러움과 자랑으로 들끓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맞장구만 쳤습니다. 사돈 쪽 한 사람이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손주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하고 과외도 붙여야 한다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곧장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때랑 달라서 지금은 학원비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아버님 때는 좀 달랐겠지만 순간 테이블 주변에서 동의하는 듯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제 숟가락이 접시를 건드리며 짤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친척이 잔을 들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세요. 옛날 방식으로 키우셨어도 아드님이 이렇게 잘 크셨으니까요. 하지만 손주 세대는 조금 다를 겁니다. 투자 없이는 힘들죠. 그 말에 몇몇이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억지로 술잔을 들어 목을 축였지만 안에서 끓어오르는 걸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사돈 쪽에서 친절한 척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혹시 손주 돌 선물은 뭘 준비하셨어요? 아버님도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셨죠? 테이블 주변이 한바탕 기대하는 듯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손주의 웃음만 보자. 마음을 다잡았지만 이미 제 귀에는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잔을 들었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쓰디쓴 맛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겉으로는 농담 같았지만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제 날이 아니라 손주의 날이니까요. 아들 녀석이 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만 잘 있으면 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쪽 한 친척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드님이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돌잔치를 하니 참 대단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달라요.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속내는 당신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 하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제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떠올랐습니다. 늘 제 옷깃을 다려주던 손길, 여보,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내자라던 그 목소리. 그 기억이 떠올라 제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늘 되뇌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성실하게 산 인생은 언젠가는 빛을 낸다. 저는 그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순간 손주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상 위에서 활짝 웃는 얼굴. 저는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저 아이의 날이다. 내겐 이 아이가 자랑이자 희망이지. 내가 주눅 들어선 안 된다. 저는 다시 한번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 진짜 부끄러운 게 무엇인지.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즈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아기에게 축복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순간 연회장은 차분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사회자는 몇 마디 덕담을 건네더니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아버님께서 손주를 위해 특별히 축사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잘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오늘만큼은 직접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연회장이 조금 술렁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제 쪽을 힐끗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뭐라고 하실까? 아까 보니까 말씀도 별로 안 하셨던데. 저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용직 아니셨냐, 호텔은 처음 아니냐 하며 비웃던 그 눈들이 지금은 의아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내외도 제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나가셔야죠.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양복 자락을 정리하고 단상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지? 설마 감동적인 이야기라도?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수군거림이 제 귀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안의 오랜 상처와 주눅이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단상 위에 오르자 사회자가 환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연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이 할아버님은 평소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바로 해양그룹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물 끓듯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설마? 곳곳에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사돈 형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크나 주머니는 와인잔을 제대로 잡지 못해 술을 쏟고 말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선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아까 이런 호텔은 처음 아니냐고 묻더니 일용직으로 평생 버티셨다며 말하더니 그리고 속으로 킥킥 웃던 무리들. 그들의 얼굴은 지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연회장 뒤편에서도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분이 회장님이셨다고? 우리가 비웃던 분이 그룹 회장님이라니. 저는 그 말들이 다 들려왔지만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수없이 모욕을 삼켜왔던 게 아닐까요?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잠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돈 쪽, 친척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저를 조롱하던 그 얼굴들. 그들이 일제히 굳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손주의 첫 돌입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고 오래된 주눅이 서서히 벗겨지는 기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마저도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무게였을 겁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로 눈치만 보는 사돈 무리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지. 진짜 부끄러운 게 누구였는지. 마이크를 잡은 제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울분이 이제야 터져 나오려는 예고편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까지 저를 두고 낡은 양복이나 걸친 노인네라 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 아들을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위라 하던 분들도 있었지요. 맞습니다. 우리 집안 특별히 화려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조용히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허름한 양복 차림에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노인네였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세운 작은 가게 하나가 지금은 수천 명이 일하는 기업으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한 이 별 볼 일 없는 사돈이 바로 그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그 회사의 한 사람인 제가 손주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폭풍처럼 술렁였습니다. 사돈 쪽 어른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아까 그렇게 비웃던 큰아주버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기억해 두십시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그 말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그런 시선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말이 끝나자 긴장된 침묵이 연회장을 뒤덮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와 손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건 분노가 아니라 오래 묵힌 한이 풀리며 찾아온 깊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아직도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돈댁 식구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이 오늘의 모든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새 식구가 되어준 게 더 큰 선물이지.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저희도 그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호텔을 나설 때 사돈 쪽 큰형님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아, 아버님, 정말 몰라 배워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호텔 밖으로 나서자 서늘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년 쌓였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며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뒤를 돌아보니 호텔 입구에 서 있는 사돈댁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할 말은 모두 끝났으니까요. 차 안에서 손주를 안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 세대가 당당하게 살아가면 된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봤다면 뭐라 했을까?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내도 오늘 제 모습을 보고 속으로는 웃고 있을 거라는 걸. 그 순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낡은 양복도 초라했던 제 모습도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고요한 밤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